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2급 기출문제 강의를 맡은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4회 인사 2급 실무 이론 및 시뮬레이션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페이지 238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설명입니다. 자, 1번 문제. 실무 이론 1번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ERP의 사원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정보가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자료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는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들어오시면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 자, 이곳에서 보시게 되면 사원 코드, 사원명, 사원명 영문, 부서 코드, 부서명, 입사일, 퇴사일, 인사 입력 방식, 회계 입력 방식 등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입력된 것들은 인사급여관리의 인사 정보 등록 메뉴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듯이 사원명과 입사일, 퇴사일, 그 다음 부서 코드 등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 입력 방식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등록은 되지만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핵심 ERP에서 입력 처리와 그 결과가 바르게 반영되는 리포트가 틀린 것은? 2번 문제는 입력되는 내용과 출력되는 내용이 제대로 연결되었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사원에 대한 인사 발령이 나면 인사 발령 사원별 메뉴에서 인사 발령 내용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된 인사 발령 내용은 인사 발령 공고 메뉴에서 인사 발령 내역에 대한 공고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 발령 리포트 메뉴에서 인사 발령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사정보 등록과 인사기록 카드에 자동, 여기에서 입력한 것은 인사 발령은 인사정보 등록과 인사기록 카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집계해서 신고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세와 소득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소득세 납부서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한 결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4번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은 연말정산 현황, 급여 대장 및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등에 반영은 되지만 이곳에 들어가 있는 인사기록카드에는 급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카드 메뉴는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사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 정보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채용인이, 거주니, 병역, 신체, 가족, 학력, 경력, 인사발령, 인사고과, 근태 등이 입력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는 인사기록 카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은 급여와 관련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핵심 ERP에서 사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정보 등록의 필수 입력 사항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출제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필수 입력 사항은 필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고용형태, 직종, 급여 형태 등이 필수 입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직종, 급여 형태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의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대 산정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다. 맞고요.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자, 사용 권한입니다. 사용 권한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보시면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스템 환경 설정 메뉴는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에서 사용할 공통 항목들에 대한 설정과 각각의 모듈별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핵심 ERP에서 급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선행 프로세서로 틀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행 프로세서, 즉 미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입사를 하면 가장 먼저 사원을 등록하고 인사정보 등록을 하고 급상여 지급일자를 등록하고 지급공제 항목 등이 먼저 입력되어야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급여 작업이 완료된 후에 소득세, 지방세 등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A 회사가 급여 계산을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로 하여 8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핵심 ERP의 인사급여 환경 설정 화면에서 기소월 구분과 시작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출력 마감 기준에 기소월 구분을 전월인지 당월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A 회사의 급여 계산은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7월 5일부터 시작월은 7월이 되겠습니다. 자, 8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8월 10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월은 8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월이 8월이다 보니 기소월 부분은 7월은 전월이 될 것이고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급여를 계산했다 하였기 때문에 시작일은 7월 5일이 됩니다. 그래서 8월이 기준월이 되고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A회사가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소월 구분은 전월, 7월은 전월이 될 것이고 시작일은 5일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핵심 ERP의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 급여 데이터에 의해 산출되는 프로세서가 아닌 것은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은 오직 급여만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급여 설정과 관련이 없는 인사기록 카드는 인사기록 카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수당이나 공제 항목의 계산식과 근태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소득세니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급여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입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는 오직 급여만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기록 카드는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등록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카드에는 여러분들 보셨듯이 채용이나 거주, 병역, 신체, 가족, 학력, 경력, 인사발령, 인사고과 등이 등록되는 곳입니다. 답은 2번 인사기록카드입니다. 8번. 다음은 핵심 ERP의 근태 결과 입력 화면이다. 화면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제시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자, 보기에 기본급을 계산하는 식과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고요. 적용시급은 10,000원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시고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본급은 여기서 기본급은 총 정상 근무 시간에서 여기 마이너스 지각 시간, 조퇴 시간, 외출 시간을 더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해서 기본급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총 정상 근무 시간은 아래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총 정상 근무 시간은 172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정상 근무 시간은 172시간. 따라서 총 정상 근무 시간 172시간에다가 마이너스 지각, 조퇴, 외출. 자, 화면을 보시면 지각은 2시간, 조퇴는 5시간, 외출은 시간이 없습니다. 외출 시간은 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2시간에 조퇴 5시간, 그 외출은 지금 보시면 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0에다 곱하기 시급은 지금 문제에 주어지기를 적용시급은 10,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0,000원을 곱해 주시게 되면 이것은 165만. 자,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6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연장 근로수당은 총 연장 근무시간 플러스 심야 근무시간에 곱하기 시급의 5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 연장 근무시간은 알았죠?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총 연장 근무시간은 39가 됩니다. 그래서 총 연장 근무시간은 39시간이 될 것이고, 자, 총 심야 근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시급은 10,000원을 설정했고, 거기에 시급의 50%를 가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곱하기 1.5 하게 되면 이것은 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165만 원, 연장 근로수당은 58만 5천 원입니다. 자, 화면을 찾아보시면 기본급은 165만 원, 연장 근로수당은 58만 5천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심 ERP의 인사급여 환경 설정 화면이다. 급여 계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화면을 보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되겠는데요. 자,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출결 마감은 사무직은 기소월구분이 당월이고 생산직도 당월입니다. 시작일은 모두 1일이고,
자, 급여 계산 기준으로서 보면 입사자의 급여는 기준이 월 1이고 기준일수가 20일입니다. 기준이 월 1이라는 것은 기준일수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상급여가 지급되고 기준일수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가 지급된다라는 것이 월 1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수습직 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직 지급일은 70%를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속 기간 계산 기준을 보시면 그룹 입사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한 달 정산일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월 일수 산정은 당월 일로 되어 있고 원천세 신고 유형을 살펴보시면 사업장별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급여월에 20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입사자의 급여 계산이 기준이 월 1일입니다. 그리고 기준일수는 20일입니다. 기준이 월 1일이라는 것은 2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정상급여가 지급되고 20일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20일 미만 근무했을 경우 근무 일수만큼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것이다라고 틀렸습니다. 자, 2번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그룹 입사를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근속기간 계산 기준은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20일의 기준일수를 20일의 기준일수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전액을 지급한다. 예, 21수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전액을 지급한다. 수습직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책정 급여는 70%를 지급한다. 수습 지급 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직 지급률은 70%에서 틀린 부분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보기와 같은 지급 규정일 때 A 사원 급여가 150만 원이고 7월 근무한 일수가 26일이라면 퇴사한 7월의 급여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근무한 일수가 26일이고요. 퇴사한 7월의 급여를 물어봤습니다. 급여가 얼마가 지급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기에 보시게 되면 급여 계산 기준 일수가 한 달 정산일 30일로 되어 있고 퇴사자 급여 계산이 월 1로 되어 있습니다. 월 1은 기준 일수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상급여가 정상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지급 일수는 지금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 사원은 근무한 일수가 26일입니다. 26일은 25일 이상이므로 정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사원의 급여가 150만 원이기에 7월 퇴사한 7월 급여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핵심 ERP 지급공제 항목 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공제 항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분류가 무분류로 되어 있고 계산 구분이 지금 계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사실은 저희 화면에는 시험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계산 금액과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화면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급 항목은 해당 메뉴에서 바로 등록해서 작업할 수 있다. 자, 지급 항목은 계산 구분이 지금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급 항목은 지급 공제 항목 그 탭 설정 탭의 이 계산 구분을 보시면
이 계산 구분은 계산 또는 금액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구분이 계산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 저희 시험 문제 화면에는 띄워져 있지 않지만 아래쪽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식 창이 띄워질 것이고, 금액일 경우에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질 것입니다. 자, 분류 여부가 무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분류 여부는 분류 여부는 무분류와 분류 제외 조건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분류라는 것은 사원별로 구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원에 대해서 뭐 직급이나 아니면 직책, 사원별, 직무별 이런 등등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무분류를 설정할 경우 계산 구분이 무분류를 설정할 경우 계산 구분이 금액과 계산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계산 구분이 계산일 경우에는 아래쪽 저희 문제에서는 띄워져 있지만 아래쪽에 계산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질 것이고요. 여기가 금액일 경우는 아래쪽 하단에 금액 계산식에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류라는 것은 분류라는 것은 즉 분류 코드를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화면에도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래쪽에 분류 여부를 분류로 설정하게 될 경우 아래쪽에 분류 코드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류라고 하였기 때문에 뭐 사원별이니 직급별이니 직무별이니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원별로 각각 따로 설정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분류 코드를 선택하고 나면 아래쪽에 그 선택된 분류 코드에 해당되는 계산 구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구분이 금액일 경우에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 계산 구분이 계산일 경우에는 계산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급 항목은 해당 메뉴에 바로 등록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일괄 등록을 통하여 지급 항목들에 대한 금액, 계산식을 동시에 등록 복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3번, 급여 구분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 먼저 급여 구분 값을 등록한 후 해당 메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마감을 취소 후 작업이 가능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12번. 다음 중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았습니다. 자, 급여 계산은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서 등록한 계산식을 근거로 수당 및 공제 항목의 급여를 자동 계산한다. 예, 이건 맞는 말이고요. 마감, 매월 초에 지난달 데이터를 이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마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에 지난달 데이터를 이월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초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전월복사, 다른 기속 연월의 급여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재선정,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정보로 급여 대상자의 사원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실무 이론 문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ERP 인사 2급의 실무 이론은 사실은 메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항상 그 메뉴를 많이 눌러보셔서 그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를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주신다 그러면 ERP 인사
2급 실무 문제는 쉽게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